안녕하세요. 축진먹입니다. 리버풀이 다르윈 누네즈의 극장골로 브렌트포드 원정에서 기분 좋은 승리를 거뒀습니다. 과연 경기는 어땠는지, 리버풀과 브렌트포드는 경기를 어떻게 풀어갔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렌트포드는 4-4-2 형태로 나왔고요. 실제 경기에서는 담스고르, 위사, 은베모 이렇게 3명이 3톱처럼 활동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리버풀의 선발 라인업입니다. 리버풀은 가동할 수 있는 베스트 라인업이 나왔고 디아즈와 소보슬라이 2명의 전방 자원으로 강력한 전방 압박을 노려봤습니다. 브렌트포드는 게임을 단순하고 컴팩트하게 운영했습니다. 4-4-2 베이스의 두 줄 수비를 했고요. 그렇게 해서 리버풀의 공격을 막아내면 그 순간 사이드 쪽 윙어들이 넓게 벌려주고 거기로 패스, 그리고 윙어들의 개인 능력을 이용해서 공격을 마무리하고 내려오는 과정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이 최대 패스 10번 안에 끝나서 아주 빠르고 간결했고요. 질질 끌지 않으니까 다시 리버풀에게 역습당할 리스크가 적었죠. 그에 반해 리버풀은 루이스 디아스가 톱일 때는 명확한 한계가 있죠. 바로 상대가 내려앉았을 때 단순한 크로스 플레이는 선택지에서 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중전이라는 그런 한계를 피하려면 디아즈가 더 많이 움직여야 하고 윙어들의 개인 능력이 더 좋아야 하고 높은 크로스보다는 컷백 위주의 플레이가 많아야 하고 미드필더들이 더 유기적으로 움직여줘야겠죠. 그리고 전반전에 그러한 이상적인 장면이 한번 나왔는데요. 안쪽에 있던 맥칼리스터가 바깥쪽으로 빠져주면서 공을 받아주고 바깥에 있던 흐라벤베르가 수비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두 줄 수비 사이 공간에서 공을 받아줍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맥칼리스터가 미리 선수들의 움직임을 눈치채놓고 공을 잡지 않고 다이렉트 패스로 돌려준 게 아주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 공을 받은 흐라벤베르가 좋은 슈팅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브렌트포드의 플래컨 키퍼가 좋은 선방을 보여줬고요. 브렌트포드의 수비진을 깨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또 상대팀인 브렌트포드도 자기만의 색깔로 게임을 풀어가는 게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이렇게 리버풀이 브렌트포드의 공을 뺏으려고 전체적인 라인을 앞쪽으로 당겨놓은 상태에서 야넬트가 반대편 뛰는 은베모에게 한 번의 전환 패스. 여기서 좀 포인트라고 봤던 건 은베모가 공을 잡고 있을 때 은베모 혼자에게 맡기는 게 아니라 항상 이 오른쪽 풀백 레르슬레브라는 선수가 계속해서 은베모 쪽에 붙어주면서 은베모에게 선택지를 주는 그런 움직임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은베모는 레르슬레브의 움직임을 이용해서 안쪽으로 치고 들어가고요. 주발인 왼발로 슈팅 마무리를 해봅니다. 이 은베모는 보통 저런 상황에서 파포스트로 감아차는 게 아니라 니어포스트로 슈팅을 끊어차면서 골키퍼를 좀 당황하게 만드는데요. 알리송이 미리 눈치채고 잘 대처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리버풀에서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될 요소는 소보슬라이의 공격 적극성입니다. 소보슬라이가 움직임도 좋고 많이 뛰고 이런 것들은 충분히 칭찬을 받았었지만 공격할 때 약간 이타적인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경기에서는 슈팅의 빈도가 늘어나면서 리버풀에게 공격 옵션이 늘어난 느낌이 들었고요. 실제로 전반 34분쯤에 보여준 중거리는 엄청난 파워, 궤적, 그리고 소보슬라이가 슈팅 능력이 있는 선수라는 걸 충분히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소보슬라이는 오늘 경기에서 7개의 슈팅을 때리면서 확실히 플레이가 시원시원해졌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전반전은 이렇게 0-0으로 종료됩니다. 후반전에는 브렌트포드도 전반전보다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올라오면서 양팀이 서로 역습에 역습을 반복할 때가 많았고요. 아무래도 전환 속도가 더 좋은 리버풀이 기회를 조금 더 많이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경기에서 잘 나오지 않았던 리버풀 특유의 특공대 역습이 오늘 경기에서는 최근 경기들에 비하면 빈도수가 많아졌습니다. 이건 역시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하지만 저는 공격 과정 마무리에서 학포, 디아즈, 살라 이 3명의 선수가 체력적으로 좀 지쳤다고 느꼈는데요. 지친 게 몸의 스피드 이런 거에도 영향이 있지만 판단에도 좀 영향을 미칩니다. 이렇게 디아즈가 오프더볼 움직임을 가져가고 그때 학포가 디아즈에게 내주는 상황이 있는데요. 원래 같으면 이 움직임을 이용해서 안쪽으로 치고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옆에 비어있는 소보슬라이를 준다든지 할 수 있었는데 좀 지치다 보니까 그냥 눈앞에 움직임이 있으면 거기다가 습관적으로 줘버립니다. 아이디어가 2-3개가 떠오르는 게 아니고 눈앞에 하나만 떠오르는 느낌인 거죠. 지금 상황에서는 디아즈가 뛰어들어가면 수비도 디아즈를 따라갈 거고 그럼 더 각도가 좋은 소보슬라이 같은 선수에게 내줬으면 훨씬 더 좋은 기회를 맞이할 수 있었을 텐데 아쉽습니다. 그리고 후반전이 되니까 양팀 선수들의 수비적인 견고함이 다 줄어들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양팀이 공간이 많고 역습이 반복되는 구조로 게임이 진행되는데 여기서 리버풀의 센터백 듀오가 아주 잘 버텨주면서 리버풀의 무실점 상태를 계속 이어가 줬습니다. 이게 지금 리버풀이 리그 1위를 할 수 있는 든든한 근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오늘 저는 코나테가 상당히 눈에 띄었는데요. 이렇게 은베모나 위사에게 속도 경쟁을 시켜주는 패스들이 많았는데 코나테, 반다이크 이런 선수들이 잘 따라가면서 수비를 해냈고요. 리버풀 공격수들이
리버풀이 계속해서 공격에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줬습니다. 이때 슬롯은 변화를 깨하기 위해서 교체를 수행했고요. 이 교체에서 한 가지 특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교체는 왼쪽 라인에서 많이 일어났다는 거고요. 리버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아놀드와 살라는 그대로 남겨놓고 높이 싸움을 할 수 있는 누네즈, 크랙 역할을 할 수 있는 키에사, 이렇게 공격 쪽의 교체를 중심으로 가져가면서 5명의 선수를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이 교체는 용병술 적중이라는 결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교체 투입된 이후에는 이런 형태가 많이 나왔는데요. 키에사가 공을 잡고 있을 때 2명의 선수들을 끌어당기고 살라는 가장 바깥쪽에 놓여있고 왼쪽 윙어에 먼 크로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아놀드는 클래식한 풀백처럼 바깥쪽으로 빠져있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중앙 쪽에 치우치면서 가운데 미드필더처럼 역할을 많이 했고요. 특유의 킥력을 통해 안으로 공을 넣어주거나 중거리 슈팅도 간간히 시도해보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놀드를 남겨놓은 선택, 누네즈를 교체 투입한 선택, 그런 것들이 모여서 성과로 나옵니다. 아놀드가 엘리엇에게 주고 쉬지 않고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엘리엇의 선택이 좋았는데요. 엘리엇은 뛰어들어가는 아놀드,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살라에게 공을 줄 수 있습니다. 상대 수비는 두 방향을 다 대비해야 하므로 쉽게 달려들지 못했고요. 엘리엇은 여기서 몸을 돌리거나 하는 과정 없이 그냥 발 바깥쪽으로 툭 하고 아놀드에게 내줍니다. 그리고 아놀드가 안쪽으로 크로스, 근데 이게 못 맞고 다시 아놀드 쪽으로 떨어지고요. 여기서 아놀드의 집중력이 아주 좋았습니다. 누네즈가 가운데 쪽에 버티고 있는 걸 계속해서 인지하고 있었고 떨어져 나온 공을 땅볼 패스로 누네즈에게, 그리고 누네즈가 결정적인 마무리를 성공시키면서 90분에 극장 득점을 합니다. 일단 먼저 저는 아놀드를 칭찬하고 싶은 게 아놀드는 교체 투입된 선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90분 내내 경기에서 뛰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집중력을 가지고 있었고요. 승리에 대한 의지가 돋보이는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리고 누네즈 역시 스트라이커의 자질을 보여줬는데요. 물론 쉬운 찬스는 맞지만 넣을 수 있을 때 넣어주는 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하지만 오늘 누네즈는 넣을 수 있을 때 넣어주는 그런 면모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브렌트포드는 90분까지 0대0으로 유지하다가 실점을 했기 때문에 빠르게 동점골을 원했고요. 거기서 급해진 상황, 리버풀이 리버풀다운 방식으로 득점을 성공합니다. 상대의 드리블이 길었는데 그걸 살라가 커팅하고요. 그 공이 키에사에게 연결되고 키에사가 공을 잡은 순간 나머지 선수들이 뛰어주면서 리버풀 특유의 특공대 역습, 그리고 키에사가 엘리엇에게 공을 내주고요. 엘리엇이 무리하지 않고 누네즈에게, 누네즈가 이 공을 깔끔하게 잡아놓고 강력한 오른발 슈팅, 두 번째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이 골은 첫 골이 만들어준 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확실히 공격수는 골이 보약이라는 말이 진짜인 게, 첫 번째 골을 넣어서 자신감이 올라간 누네즈가 이런 찬스가 자신에게 왔을 때 완벽한 퍼스트 터치, 빠른 슈팅 판단, 그리고 슈팅의 강도와 궤적까지 아주 완벽했습니다. 이렇게 리버풀은 스트라이커 누네즈의 캐리로 2대0 기분 좋은 극장 승리를 가져갑니다. 일단 오늘 경기를 냉정히 평가를 하자면 좋은 모습들도 조금 있었지만 브렌트포드의 의도대로 흘러갈 뻔한 경기였습니다. 리버풀은 현재 1위 팀이기 때문에 상대팀이 경기에 수비적으로 임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그런 답답한 게임 양상을 뚫어줄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특히나 노팅엄전, 브렌트포드전, 이렇게 리버풀 상대로 상대적 약팀들이 버티는 걸 봤기 때문에 다른 팀들도 비슷하게 게임을 대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세트피스가 중요하고요. 특히 리버풀의 공격 세트피스는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엄청난 패턴이 보이진 않는 것 같고 대부분 그냥 키 큰 선수 쪽으로 크로스가 들어와서 그걸 활용하는 것 같은데 조금 더 세부적인 플랜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다르윈 누네즈를 얘기 안 할 수 없는데요. 오늘 리버풀의 쓰리톱이 전반적으로 지쳐있다는 느낌이 있었고요. 이런 상황에서 다르윈 누네즈의 득점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리버풀이 2월에 아주 빡빡한 일정을 가지고 있는데 그때를 대비해서라도 다르윈 누네즈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면서 이 골 감각이 올라와 있을 때 적절히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짜릿한 승리를 거둔 리버풀, 과연 리버풀의 페이스는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